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긴축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그간 주목받던 고성장주 투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아직 경기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FOMC 회의 결과 내년 3차례, 내후년 3차례, 그리고 2024년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내년 금리가 최소 0.75%에서 최대 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기에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가치주인지,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인지, 주도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곧바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도 긴축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또한 FOMC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000선과 1,000선을 내줬는데요. 증권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지 또는 가치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유동성 축소하면 성장주 약세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공식화돼서 좀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한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실제로도 옮겨가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금리 민감기에는 가치주나 대형주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예. 이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의 가파른 확장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더멘탈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 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가치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이 가치주들은 대부분 자산 가치가 많은 편인데요. 따라서 비교적으로 부채가 많아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 증시에서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2.4% 하락한 반면에 이 다우존스 지수는 2.6%, S&P 500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스닥 약세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반대로 가치주들이 정말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 중에서도 또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저평가된 가치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의 평균 PER은 11.3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평균보다 낮은 종목 수는 100여 개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도 PER이 9.5배로 코스피 평균보다 낮았고요. 예. 현대차는 8.5배, 기아는 6.4배, 포스코도 4.4배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PER이 3배 안팎으로 초저 PER 종목들은 주로 전통 제조업과 금융업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예. 가장 낮은 종목은 2.3배를 기록한 HMM이었고요. 대한제강이나 DGB금융, 또 JB금융, BNK금융, 코오롱 글로벌과 LX 인터내셔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ESG 등 무형자산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 PER이나 PBR 등 특정 지표를 보고 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이 무형자산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측면이 부각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장주에 대한 의견도 보면 사실 이렇게 유동성 축소라는 국면이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경기 사이클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소수의 혁신 성장 기업과 섹터만이 주가를 상승할 것이다,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은 경기 사이클상 전반적인 모멘텀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예. 이 제조업 등 경기 민감주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성장주와 기술주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는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결국 비전이 분명한 혁신 기업만이 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증권업계에서 바라본 내년도 기술 혁신 트렌드 섹터는 ESG와 메타버스 그리고 IT 업종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대외의 변수도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와 성장주 두 섹터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혹시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따지기보다는 예. 이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예. 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생산 비용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품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강력한 이익 성장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금리 상승기에도 높은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제적 혜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예. 이 경제적 혜자란 핵심적인 경쟁력을 지녀서 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나 혁신기술 보유, 또 업종 내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1등 등 이 성장성을 지닌 우량주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긴축 등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이 가격 결정력과 또 이익 성장세 그리고 경제적 혜자까지 지닌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또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미리미리 전략을 세우셔서 준비하시면 이 힘든 장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